친구들이 졸업 축하합니다 지나갈 때 주시는 거니까 너무 그 안쪽으로 앉으시면은 주시기가 나쁠 테니까 가지신 분들이 가운데로 저기 양쪽 가장자리로 앉으세요. 꽃은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맨 나중에 주는 거예요. 끝나고 주라 그럴 때 주시면 돼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라 해보세요. 나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예. 오늘 광명한 새벽별 같이 그런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어요. 광명한 새벽별 같이. 첫째, 별은 높이 떠 있어요. 둘째, 별은 캄캄한 밤에도 반짝반짝 밝게 빛납니다. 셋째, 특별히 한 별은 큰 별을 가르쳐요. 높이 되고 큰 인물들이 돼서 세상이 아주 어둡다 그래요. 세상이 아주 복잡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주 모두가 다 밝게 된, 여러분들이 하는 날이 밝고 우리가 아주 높이 되고 큰 인물들이 다 되셔서 세상의 어둠을 말끔히 다 몰아내고 세상을 아주 밝혀주는 새벽별과도 같은 인물들이 다 돼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고, 셋째, 여러분들의 가문을 크게 빛내고, 또 넷째, 가는 곳마다 우리 보림교회 이름도 많이 나타내고,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지금까지 우리 한별 어린이 성교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늘 공부도 잘하고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칭찬을 선생님들께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다 되어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들과 또 3년 혹은 2년, 1년 이렇게 어린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광명한 새벽별처럼 높이 되고 밝게 되고 큰 인물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말끔히 몰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아침 해가 들을 때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1년, 2년 혹은 3년 우리 한별 어린이 선교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앞길이 밝게 되고 높이 되고 큰 별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고 새로운 밝은 세대를 엮어나갈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위에 저들을 배면해서 길러주시게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축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재원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졸업생, 재원생 모두 다 같이 일어서 다 같이 원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장 우리 졸업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대표 한 사람만 가겠어요. 조수원 나와주세요. 졸업회 조수원 위 어린이는 본원에서 1년 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패를 수여함. 주일 1991년 2월 21일 한별 어린이 선교원 원장 김문희 춥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받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한번 치세요.
바로 이어서 상장 및 상품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별대상. 이 한별대상은 우리 성교원에 이번에는 중간 들어와서 만학기식만 가는 거는 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3년 다니는 친구들과만 주는 상이 한별대상입니다. 상장 한별대상 이름 강인원 주 1984년 11월 16일생 이 어린이는 우리 한별어린이 선교원에서 3년 동안 출석을 잘하고 그 품행이 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주어 칭찬함. 주 1991년 2월 21일 한별어린이 선교원 원장 상장 한별대상 이름 김나비 주 1984년 11월 21일생 내용은 곧 같습니다. 상장 한별대상 이름 김운종 주 1984년 9월 30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한별대상 이름 송단비 주 1985년 5월 9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한별대상 이름 이지원 주 1984년 9월 23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한별대상 이름 한명은 주 1984년 8월 22일생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부터는 특별상입니다. 이 특별상은 우리 선교원에 2년 동안 잘 다닌 친구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애들 인사할 때마다 상 받을 때마다 박수를 큰 소리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특별상 이름 김강식 강석 주 1984년 7월 11일생 이 어린이는 우리 한별어린이 선교원에서 2년 동안 출석을 잘하고 그 품행이 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주어 칭찬함. 주 1991년 2월 21일 한별어린이 선교원 원장 상장 특별상 이름 김성용 주 1984년 5월 1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특별상 이름 김연희 주 1984년 5월 21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특별상 이름 남궁진아 주 1985년 2월 2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상 이름 백종호 주 1984년 11월 1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상 송효식 1984년 8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네. 근데 아까 그 잠깐 나왔던 전태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분신 자살하는 장면이죠? 예. 그 장면이. 근데 그때 뭐 지금도 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스턴트맨을 안 쓰고 그 위험한 몸에 불을 붙이는 걸 왜 직접 했어요? 이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해보고 나서는 그렇게 뭐 안정장치가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 하고 나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불을 붙인다는 느낌 자체가 우선 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네. 뭐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저기서 좀 약간 여기 손에 좀 화상을 조금 입었는데 네. 이렇게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뛰다 보니까 불을 이렇게 하면은 불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맨살 같은 데는 어떤 아이스젤이라고 호주에서 가져온 약품이 있는데 그걸 바르고 나면 한 3초 정도는 맨살로도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좀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좀 디고 그럴 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박광수 감독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하루에 5번 이상을 못 한대요. 호주에서 오신 스턴트맨도요. 고문을 오신 분인데 그날 처음 촬영할 때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네. 본인이 이렇게 위험하고 사실 마음이 안 내키는데 왜 본인이 하셨나요? 영화 자체가 네. 제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전태일이란 영화가 어떤 상업 영화가 아니고 제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뜻 있는 영화라고 영화를 찍어가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공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5-6시간씩 한 컷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서 나가서 햇빛을 바라보면은 그 햇빛의 참 의미를 알겠고 그 시대 70년대 노동자들이 이런 햇빛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분신 장면을 찍다 보니까 어떤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서도 처음에는 분신을 굳이 네가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그 고문으로 오신 분하고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싶어서 그리고 한 20초 정도짜리 분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턴트맨 오세영 씨라고 그분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제 얼굴이 나오는 이제 바스트샷 같은 거는 제가 다 했습니다.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까 예, 뭐 괜찮아요. 손만 조금 뒤었다고 예, 그랬죠? 예. 이번에는 우리 김희선 씨의 활약상도 한번 봐야죠. 봐야죠. 네. 봐야죠. 자, 한번 보실까요?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어휴, 저게 뭐죠, 김희선 씨? 저거 춘향전 때 춘향전. 예 신혼 첫날 밤입니다. 아, 와. 폭포에서. 예.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예 바람의 아들 네, 이제 바람의 아들이고. 다가오시면 자, 조금 전에 춘향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거기서 보면은 그 폭포 아래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인데
여름에 찍었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럼 시원하고 좋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영하예요. 그 폭포는 영하 3도인가 그래요. 저런. 영하 3도라서 촬영한 사람들은 네. 거의 다 파카 한 두세 개씩 입고 그리고 촬영을 했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다 벗고 벗었어요. 있고 네. 아 정말 이렇게 서로 이제 싸워서 싫은데도 네. 추우니까 안 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몸이 그래도 서로 몸이 뜨뜻하니까 네. 서로 안 껴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저 씬이 잘 됐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추운 바람에. 예, 그리고 이민우 씨가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다리가 뭐 쥐가 내렸다 그러니까 그러고 마비가 순간적으로. 예, 마비가 네. 됐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촬영이 지연됐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우리가 춘향이의 멋있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정말 아주 썰렁한 사랑이었네요. 예, 그 저야 뭐 저고리 몇 개라도 입었는데 이민우 씨는 그렇게. 댕기 하나 메고 머리만 뜨뜻해갖고 예, 머리에서 열만 나지 원. 네. 몸은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예. 아 근데 왜 제가 연기하는 장면은 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걸 놓고 다 키스씬일까요? 글쎄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싶었어요. 우리 김희선 씨는 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이 성인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 춘향전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뽀뽀 장면이. 그 뒤에 바람의 아들 보니까 또 뽀뽀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본인은 예. 대본을 탁 받았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오면 예. 딱 읽으면서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기분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딱 대본을 봤을 때는 키스씬이 있구나 이 정도인데 딱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막 워낙 경험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떨려요. 당황하고 이제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가도 네. 이제 큐 사인만 받으면은 애가 얼어갖고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 들어갖고 근데 저는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 저런 키스씬도 리허설을 또 합니까? 아니 진짜 저는 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드라마 녹화할 때 실제로 녹화할 때만 저런 장면을 찍는 건지 예. 아니면은 연습을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거든요. 물론 카메라 감독님하고 또 감독님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구나. 예, 연습을 하는데 네. 물론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하는 신용만 해요. 하는 신용만 하고 절대 뭐 리허설 때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저 안 해봤거든요. 그런 씬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대본에 혹시 그런 씬이 나오면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을 때 대본을 딱 보면 상대방이 누굴까라는 생각 같은 거는 안 들어오는지. 물론 들지요. 저랑 하는 사람인데 안 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이면 그것도 좀 문제네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아무리 연기라도. 그러니까 연기라도.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참 맛도 있다고. 네. 예. 딱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딱 가까이 있을 때 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맞고 딱 어딘가 모르게 딱 껴안았을 때 그런 폭 안기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나 그런 게 너무 좋은데 키도 이만하고. 저는 못하겠네요.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홍경인 씨는 벌써 표정이 달라지네요. 예. 네. 아니 홍경희 씨야 워낙 연기로 하시니까 그런데 키도 좀 자그만하시고 머리통도 이만하시고 그러면 좀 불쾌할 정도는 아니지만 빨리 하고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바람의 아들에서 예. 이병헌 씨, 손창민 신현준 씨, 손창민 씨랑 다 키스씬이 다 있었. 예. 신현준 씨랑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사랑을 해서 키스씬을 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병헌 씨한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건달이다 보니까 나 너 사랑해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 와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창민 씨랑은 제가 바람의 아들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로서 그렇게 해서 키스씬이 있고. 근데 그나저나 참 두 분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죠? 데뷔 저는 맨 처음에.
홍경인 씨. 어떻게 뭐 데뷔라고 하기는 뭐하고 TV에 처음 얼굴을 보인 건 국민학교 4학년 때 했었어요. 국민학교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쪽이 하고 싶었나 봐요. 국민학교 때 그 철없을 때 막 뭔가를 해야겠다. 막 나는 공부만 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슨 합창단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이런 쪽에 무슨 애들 모아놓고 연극도 너 엄마하고 나 아빠하고 자 하자 무슨 막 소꿉장난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국민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쭉 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에서 연기가 뭔가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김희선 씨도 좀 일찍 하신 셈이죠?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요. 1학년 때. 우연히 잡지에서 주최하는 선발 대회 같은 거, 뭐 이쁜이 선발 대회 뭐 이런 데 나가갖고 운 좋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표지 활동을 하고 표지 활동하면서 CF하고 또 네. CF하면서 MC하고 그래서 방송 데뷔는 제가 MC로 처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데뷔하신 지 올해가 그러니까 몇 년 되신 거죠? 고1 90 때부터니까? 예, 92년도에 데뷔해갖고 92년. 네. 네, 홍경인 씨 연기를 보면은요, 제가 왜 젊은이의 양지 외에 모래시계 뭐 그 외 영화 이렇게 보면은 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참 쑥스러운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인이 참,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여튼 만나면은, 참 연기를 잘한다는 격려를 많이 해줘요. 네. 자신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이게 처음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을 하고 나서 이제 시사회에 이제 필름을 보잖아요. 찍어놓은 거를 보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저렇게 했을까 막 그러면서 막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굉장히 막 혼자 이렇게 필름 보면서 와가지고 괜히 좋은 작품 와가지고 망쳐놓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혼자 구석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또 아직도 이렇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또 오시더니 봤지?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혼자 이렇게 들면서 막 제 자신에 대한 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들이 잘 봐주시니까 좋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나 이 관객들이 봤을 때 홍경인 씨가 그 연기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생각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연기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조영기 씨도 지금 자기를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요즘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말이죠. 92년도에 MC로 출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현재 이르기까지 드라마에서 줄곧 주인공으로만 캐스팅되었단 말이에요. 주연급으로만. 그것도 참. 근데 본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째 연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거는 참 제가 뭐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신인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좌우됐던 것 같아요. 신인이었고 아직 얼굴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인복이라 그러죠.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인복도 많고 그리고 참 그런 거에 비해 행운아요, 저는. 운으로. 아주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도 재질이 없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도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그 드라마에서도 같이 출연하시는 그 쟁쟁한 분들이 많이 도움 주시겠네요? 예, 그럼요. 일단 저희 엄마로 나오시는 김영애 선생님이요. 제가 연기가 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저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계속 감정을 잡아주시고 또 오지명 선생님, 김세훈 선생님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뭐 아주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다 찝어주시고 그러니까 편해요. 편하고 또 저랑 연기하는 같은 오빠들이 뭐 5살, 6살 차이가 나니까 연기 같은 거 물어보기도 참 편해요. 참 진짜 인복이네요. 두 분을 뵈면은요 항상 노력하시는 점도 많으시겠지만 어떤 천부적인 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꿈이었고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라든가 꼭 끼가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끼라든가 그런 거 글쎄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끼는 근데 선천적으로 좀 있어야지 될 텐데. 그래요? 저는 희선 씨하고 좀 다른데요. 홍경인 씨는 네. 저는 이쪽이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끼 같은 게 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네. 어떤 후천적인 노력이나 공부를 하던가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 안에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끼 같은 게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보더라도 어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어떤 가수나 무슨 있으면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그게 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 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게 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두 분이 요즘 아주 훌륭한 연기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노래 또한 아주 멋지게 잘한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요새 신세대는 노래 못하는 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춤도 그렇고. 오늘 기왕 방과 음악사에 나오셨는데 노래 한 곡씩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 외에 그렇죠. 장기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야, 우리가 부탁 안 했으면 서운하실 네. 뻔했다고. 그러면 남자부터 할까요, 우리? 아니, 예. 예, 예. 자, 그러면 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 네, 중앙 네, 무대로 가주세요. 나가시는 네. 여러분 박수로 네. 한번 우리 홍경인 씨. 실제로 예. 꽃잎이 떨어질 때 그대 눈 뜨지 말아요. 그토록 아름답던 꽃잎이었잖아요. 사랑이 멀어질 때 그대 말없이 떠나요. 그토록 사랑했던 추억이 얼룩질까 두려워. 사랑이 지는 이 자리 추억만이 서러워. 그대 눈 뜨지 말아요. 내 눈물 보이긴 싫어. 내가 그리울 땐 그대 돌아와도 좋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노래 너무 잘하시죠. 야. 너무 잘했어요. 가수시죠? 가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가수 이상이었어요. 예, 예. 감정도 그렇고. 근데
네, 김희선 씨도 참 잘 부르세요. 아니요. 김희선 네. 씨는 제가 볼 때 네. 오늘 뵈니까 이렇게 조용히 부르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예요. 예. 그래요? 아, 분위기가 벌써 네, 그래요? 분위기가 조금 야, 이렇게 난 분위기 봐서 아직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 어. 아무튼 궁금하게 들어봐야겠죠. 봅시다. 네. 예. 이번엔 그러면 자, 김희선 씨. 김희선 씨한테 뭔가 부탁할게요. 자. 나를 못 본 척 피해가면서 안절부절하지만 원래 조용한 성격인 거니 여자 같은 넌 답답해. 먼저 프로포즈 하기엔 내 자존심이 날 허락치 않아. 넌 먼저 얘기를 왜 못하니. 마음에 없는 건 이 연기가 없는 거야. 어떤 말을 뭘까 말까 고민하지만 너다운 행동일 뿐이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이지만 네가 먼저 고백해야 돼. 왜 아유 그러세요? 왜 힘드셨어요? 아니 노래방에서는 잘 되는데 아, 어제 이 노래를 예, 아. 2시간이나 제가 어제 CF를 촬영하면서 2시간이나 새벽에 노래방에 가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네. 안무까지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원래 그래서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춤추면서 무용을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실제로 라이브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실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음이 많이 떨렸어요. 아, 좋았어요. 아, 잘하셨어요. 망설이지 마!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뭘 하든 간에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똑부러지게 하여튼 뭘 부탁을 하면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저 두 분만이 아는, 자기만이 아는 어떤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힘들었던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슬럼프에 좀 빠졌었다 할 때도 있었죠. 홍경인 씨는 어느 때가 좀 어려웠었던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와서 네. 모래시계가 방영되고 나서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다고요? 그때가 가장 바빴었고요. 네. 또 남들이 보면은 그때가 제일 내 생활에 제일 행복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 들어오면은 우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친구들을 참 많이 사귀고 싶었어요.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열심히 못 나가서 친구들 이렇게 어떤 내 마음 있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몇 안 됐거든요. 대학 들어와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네. 이제 학기 초부터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학교 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우선 그런 거 자체도 못했고 참 그리고 어쩜 보면은 방송이라는 게 제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할 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 기분 상태도 별로 안 좋을 때 남들을 웃겨야 되고 또 울려야 되고 또 모래시계 방영 이후에 이렇게 쇼프로 같은 데 많이 나갔어요. 제 모습이 아닌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네.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 아닌데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커가지고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연기 그리고 그런 것들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가서 이제 어떤 코미디나 사람들을 웃겨라 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